여러분 이거 보시면 진짜 충격받으실 텐데요. 2025년 세계 선박 수주의 무려 85%를 중국이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만 보면 한국이 망한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진짜 반전이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비싸게 사가는 그 선박만 골라서 만들고 있거든요. 중국이 양으로 밀어붙일 때 한국은 돈 되는 것만 쏙쏙 빼가는 전략. 이게 진짜 K조선의 무서움입니다. 뒤에 일본이 왜 무릎 꿇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2025년 글로벌 조선 시장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100척 중에 무려 85척을 중국 조선소가 가져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한 나라가 사실상 전 세계 조선업을 거의 독점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은 거기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고 도쿄나우가 보도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한국 조선업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척수와 매출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진짜 속는 거예요. 중국은 저렴한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일반 선박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과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은 처음부터 그 싸움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 조선업계는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는 전략을 일찌감치 선택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중국은 자전거 1000대 만들 때 한국은 람보르기니 10대 만드는 격이에요. 그래서 척수로는 졌지만 돈으로 보면 한국이 절대 밀리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LNG선이 뭐길래 한국이 이걸로 승부를 보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LNG선은 영하 162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입니다. 이거 한 척의 가격이 무려 수천억 원, 일반 컨테이너선보다 몇 배는 비싼 초고가 선박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LNG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아무리 후려쳐도 LNG선만큼은 한국으로 주문이 몰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술 격차가 워낙 커서 중국이 만든 LNG선은 사고 위험 때문에 선주들이 꺼린다고 합니다. 와, 한국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진짜 강자의 전략이죠. 자, 이제 본문 두 번째 포인트, 일본 조선업이 왜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보여드릴게요. 한때 일본은 세계 조선업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세계 1위였죠. 근데 지금은요. 일본 조선업은 수주 경쟁에서 밀리며 시장 영향력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중국의 가격 공세에도 못 버티고 한국의 기술력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에요. 한국은 일찍이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미래 선박에 투자를 집중했지만 일본은 아니랬죠. 그 결과 일본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쿄나우 보도에서도 일본 매체가 직접 한국 조선업의 전략을 부러워하는 뉘앙스가 나왔어요. 30년 전만 해도 일본을 못 따라가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K파워의 진짜 힘입니다. 미래를 먼저 본 사람이 결국 시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한국 조선업의 진짜 무기는 LNG선만이 아닙니다. 친환경 선박,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운반선 같은 차세대 선박 시장도 한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금 친환경 선박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만드는 저가 벌크선은 10년 뒤엔 환경 규제 때문에 운항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이 만드는 친환경 LNG선, 암모니아선은 앞으로 30년은 끄떡없는 미래 자산이죠. 그래서 글로벌 선주들이 비싸도 한국 배를 사야 한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카타르 같은 산유국이 한국의 LNG선을 100척씩 통째로 발주해요. 이런 초대형 발주는 중국도 일본도 절대 못 따라오는 한국만의 영역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척수 점유율 떨어졌다고 한국조선이 망한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본문. 세계가 한국조선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본 매체 도쿄나우가 직접 이 이슈를 다룬 것만 봐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은 양, 한국은 질이라는 공식이 이미 굳어진 상황입니다. 유럽 선주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LNG선 발주할 때는 무조건 한국부터 찾는다고 해요. 이게 바로 30년 넘게 쌓아온 K조선의 기술력과 신뢰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중국이 보조금 펑펑 쓰면서 시장 점유율 늘려도 결국 돈 되는 시장은 한국이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심지어 중국 조선소들도 핵심 부품은 한국 기업에서 수입해서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용 특수강판, 엔진 핵심 기술, 화물창 시스템 같은 노른자위는 한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즉 중국이 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은 한국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와, 진짜 미쳤죠? 겉으로는 중국이 85% 가져간 것 같지만 실속은 한국이 챙기는 구조예요. 이래서 한국조선업은 단순 수주 점유율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 말이 맞는 겁니다. 대한민국 진짜 미쳤어요. 위기처럼 보이는 통계 뒤에 이런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을 줄이야. 정리하면요. 중국 85% 싹쓸이라는 헤드라인 뒤에는 한국의 똑똑한 고부가 가치 전략이 있었습니다. 양으로는 중국이 1등, 일본은 뒤처졌지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은 여전히 한국이 지배 중이에요. 여러분, 한국조선업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1등 한국,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충격적인 K-파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